반갑습니다. 저는 바토카토 놀이단의 그라피노 동아리 강사 김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영상에서 바토카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바토카타에 대한 유래, 그리고 바토카타의 악기들을 설명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토카타가 만들어내는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도 영상 맨 뒷부분에 첨부해서 넣을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토카타는 아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한국의 사물놀이 길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큰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혹은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꽹과리, 장구, 북, 징, 그리고 뒤에 뭐 소고 치는 사람, 상모 돌리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행을 열을 이뤄서 축제에 좀 신나게 신명을 담당을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브라질에서 유래가 됐는데 브라질에서 큰 축제,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죠. 카니발을 준비할 때 브라질에서는 실제로 이번 카니발이 끝난 직후부터 내년 카니발을 이어주는 이 긴 기간 동안 삼바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리듬을 익혀요. 1년 동안. 리듬을 익혀서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리듬을 치면서 카니발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브라질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삼바를 치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바토카타인데요. 우리 사물놀이 길놀이에도 꽹과리, 장구, 북, 징이 있듯이 바토카타를 치는 이 아이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치는, 실제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바테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천, 수백만의 바테리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리듬을 치는 것을 이번 영상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악기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토카타에서 가장 베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이 악기가 수르도입니다. 수르도도 큰 북, 중간 북, 작은 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큰 북을 베이스, 가장 듬직한 베이스가 맡아주겠죠. 물론 소리는 굉장히 웅장하고 깊은 소리가 나요. 깊고 웅장한 베이스를 맡으려면 바디도 넓어야 되겠고, 통이죠. 통도 넓어야겠고, 통이 넓으면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이 가죽 피도 굉장히 넓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크고 조금 작고 아주 작은 이 세 개의 수르도가 보일 텐데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어떤 것이 수르도 1번일까요? 맞아요. 이겁니다. 가장 크고 바디가 넓고 장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아이가 수르도 1번이에요. 수르도 1번은 가장 베이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리듬 자체를 현란하게 치면 안 돼요. 베이스가 현란하게 치기 시작하면 다른 리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베이스는 정말 정박과 엇박에 충실하게 쳐줘야 돼요. 수르도 1번은 그 정박과 엇박 중에 정박을 담당해요. 자, 잠시 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치는 건지 알려드릴 건데요. 악기 소개를 일단 맞춰보도록 합니다. 수르도 1번이 지났어요. 자, 수르도 2번도 베이스에 속해요. 그런데 1번보다는 바디와 원이 조금 더 작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정박을 담당하고 이 아이는 베이스 중에서 엇박을 담당합니다. 수르도 1번이 쿵, 수르도 2번이 짝, 쿵, 짝, 쿵, 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르도 1번과 수르도 2번이 쿵짝을 맡아주면 뒤에 있는 리듬을 쳐주는 것도 우리는 베이스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쿵, 짝, 쿵, 짝짝, 쿵, 짝짝, 쿵, 짝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르도 1번과 수르도 2번은 쿵짝을 담당한다면 수르도 3번은 베이스 중에서도 잔 리듬을 담당하게 돼요. 1번과 2번이 정박과 엇박, 수르도 3번은 뒤에 있는 잔 리듬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테리아들은, 모든 북악기들은 저와 같이 이런 벨팅을 합니다. 이 벨팅을 통해서 악기를 다 메고 다녀요. 악기를 메고 다니는 건 사물놀이도 마찬가지죠. 길놀이도 악기를 메고 다녀요. 왜냐하면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진할 때 우리가 리듬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리듬 치는 것도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울 리듬은 삼바 레게인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 삼바 레게는 4박자. 그런데 조금 빠르게 박을 나눠서 4분의 2박자로 가게 돼요. 보폭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맞추면 되는데 리듬은 이렇게 발을 1, 2, 1, 2 이렇게 매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듬을 하게 됐어요. 스루도 1번은 정박을 맞는다고 그랬죠. 그럼 뭘 쳐야 돼요? 쿵, 쿵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쿵, 쿵. 자, 스루도 2번까지 합치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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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 수루도 3번까지 하면 쿵짝, 쿵 따가다가 쿵짝, 쿵 따가다가 쿵짝, 쿵 따가다가 쿵짝, 쿵 따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악기를 제가 매면서 바테리아가 돼서 매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전에 나머지 악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이 악기는 까이샤라는 악기인데요. 수루도 1, 2, 3번이 기본 리듬, 베이스를 담당한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악기들은 베이스가 아니라 전체 리듬의 화려함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행진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줄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원래는 3줄짜리입니다. 까이샤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연주하는 모든 리듬의 기교라고 보시면 돼요. 기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리듬 자체가 굉장히 현란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화려한 반면에 꼬일 수도 있겠죠. 스텝을 잘못 밟으면 꼬일 수도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화려해서 인기가 더 많은 이런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이샤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햇빛기입니다. 네, 햇빛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악기도 리드를 할 수가 있지만 물론 이제 베이스 악기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이 리드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장 흔하게 리드하는 악기가 이 햇빛기예요. 햇빛기는 까이샤보다 음역대가 훨씬 더 쨍쨍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요. 부드럽다는 소리보다 오히려 더 높은 고음역대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소리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이 까이샤를 치는 스틱 자체가 여러분 흔히 아시는 드럼 스틱 이렇게 5A짜리 이 드럼 스틱을 2개를 가지고 까이샤를 치는데 햇빛기는 우리가 배울 삼바 레게 리듬에서는 이런 실리콘 재질의 스틱을 씁니다.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냥 나무잖아요. 얘는 그냥 나무라 탄성이 없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탄성이 없어요. 두들기는 대로 갑니다. 이 스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손목에서 그냥 노는 탄력인데 실리콘 자체는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휘어지죠. 그래서 훨씬 더 짱짱한 소리를 내줘요. 삼바 레게가 주는 느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바 레게를 햇빛기로 칠 때에는 나무 스틱이 아니라 실리콘 스틱으로 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스틱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수루도들은 뭘로 칠까요? 나무로 칠까요? 나무로 쳐도 되죠. 근데 나무로 치기에는 바디와 원이 너무 커서 부드러운 베이스의 특징을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담당하는 부드러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말렛 스틱을 씁니다. 바투카타는 이걸 나무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흔히 이제 많이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스테인 기질로 이렇게 만들고요. 부드럽게 끝에를 처리해요. 이런 말렛 스틱으로 부드럽게 둥둥둥 소리를 내주는 거죠. 내친 김에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얘가 뭐였어요? 수루도 1번이었죠. 수루도 1번의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요. 수루도 2번은 수루도 3번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좀 더 낮고 중간 그리고 높은 베이스의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수 있을 거고요. 까이샤는 나무 스틱 그리고 햇빛기는 이 플라스틱 실리콘 재질의 스틱으로 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실은 바투카타에는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이 정도인데
악기는. 그 다음 악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슈깔류라는 악기인데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노래방에서 많이 보셨던 탬버린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탬버린으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탬버린은 대부분 원으로 되어 있고, 원으로 되어 있는 건 갔다가 오는 소리, 예를 들면 이런 소리들이 연주하기 조금 어려워서 슈갈류라는 새로운 악기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갔다 오기 편한 방식, 직사각형이나 혹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슈갈류도 있어요. 일직선으로 돼서 그냥 치고 빠지는, 그게 용이한 악기이고요. 슈갈류는 말 그대로 이 징소리가 나기 때문에 흔드는 소리도 되고 이렇게 오는 소리도 나고, 얘는 되게 화려한 가죽악기나 북악기가 주지 못했었던 스틸 소리가 내주는 이 악기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슈갈류예요. 자, 그리고 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고고벨이죠. 이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쪽의 소리가 다릅니다. 아래 음과 위의 음의 소리가 달라요. 이 아이 잡을 때에는 왼손으로, 오른손 잡이들은 왼손으로 바디를 잡으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잡고 아래 소리와 위 소리와 아래 소리와 위 소리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죠. 자, 이것도 리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고고벨까지 소개를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할 악기는 아니지만 탬버린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정말 탬버린처럼 생겼는데 지니 닳지는 않았고 가죽악기로 되어 있는, 한 손으로 잡고 나무 스틱으로 두들기면서 하는 이 악기를 탬버린이라고도 해요. 아래 하단에 제가 그림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악기들로 이제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쉬운, 그리고 많이 접하고 들으셨을 법한 리듬 중에 하나가 삼바 레게예요. 삼바 레게는 4박자 계열, 그런데 이걸 반으로 쪼개서 조금 더 빠르게 연출하기 위해서 4분의 2박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4분의 2박자를 행진하기 때문에 보폭과 방향이 서로 맞아야겠죠. 악기 치는 사람들이. 앞에 선두에 쓴, 예를 들어 우리는 햇빛기가 리드를 하니까 리드하는 햇빛기를 따라서 방향을 맞춰서 걸어야 하는데, 방향을 어디부터 맞추냐면 오른발부터 맞춰요. 하나, 둘,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하나, 왼쪽 발을 붙이는 것까지예요. 다시 또 하나, 둘.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제 박수가 뒷박에 붙으면 엇박이겠죠. 엇박을 담당하는 건 수루도 1, 2, 3번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이라고 했습니다. 정박을 담당하는 수루도 1번은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루도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 수루도 2번은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가요. 햇빛기, 까이샤 모든 악기들도 다 이 보폭과 이 방향을 맞춰서 걸어갑니다. 자, 삼바 레게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삼바 레게 영상은 자, 여기 하단에 저희 그라피누가 연습했었던 영상으로 대신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삼바 레게에 들어가는 수루도 1번, 2번, 3번, 그리고 까이샤, 햇빛기, 아고고벨, 슈갈류 이 악기들을 하나씩 악기 연주를 해볼 거예요. 삼바 레게의 리듬에 맞는, 그리고 이 악기 연주들을 하나로 뭉쳐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상을 찍어본 것이 처음이라서 저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텐데 아마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